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러시아에 가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김정은은 푸틴 앞에서 무기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듯 늘어놓았고요. 동생 김여정은 1,000만 원짜리 서양 명품 가방을 그냥 자랑하듯 메고 다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백두혈통이란 사람들, 사람입니까? 대체 언제쯤 정신 차리려는 건지 김여정이 아니라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정말 뜻하지 않던, 정말 생각지도 않던 비보가 잇따라 들려왔습니다. 먼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리고 너무나 친근한 목소리, 정말 우리에게 많은 웃음과 눈물을 주셨던 이분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앉은 저 두 놈 보이는겨? 둘 중에 한 놈은 강간범이고 또 한 명은 피해자 오빠다 그 말이에요. 어느 놈이 강간범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오. Run to the truck. 이담 아나운서, 국민 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변희봉 선생님인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네, 정말 연예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변희봉 씨가 오늘 향년 8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동안 암투병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췌장암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지난 2018년에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출연 제의를 받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에 췌장암 초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다가 완치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췌장암 완치 판정받기 참 어려운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완치를 받았다고 했는데 다행히 초기여서 가능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췌장암이 결국 다시 재발을 한 거였습니다. 결국 투병 생활 끝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사실 최정아 기자님, 이렇게 비보가 들리기 전까지도 많은 분들은, 또 시청자분들은 이런 투병을 하셨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최근에 스크린은 물론이고 TV 브라운관에서도 변희봉 씨를 뵙기가 참 어려웠었나 봐요. 네, 그래서 연예계를 비롯해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팬분들이 비통함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빈소는 우선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치러지게 됩니다. 발인은 20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고인과 살인의 추억 그리고 괴물 등 이 봉준호 감독의 대표작에 함께 출연한 배우 송강호 씨. 이 송강호 씨를 제가 마침 이 1시간 전쯤에 만나고 왔는데요. 아, 그래요? 안타깝다라면서 입술을 깨무는 모습이었습니다. 5년 전에 이 송강호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세상을 떠나셨을 때 변희봉 선생님이 조문을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직접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가끔 이 연락을 주고 받거나 아니면 봉준호 감독을 통해서 이제 근황을 전해 듣기도 했었다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변희봉 씨, 그러니까 생전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 작가님 감독님은 나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미스터 선샤인 출연 제안을 받고 난 후에 건강검진을 이제 작품 들어가기 전에 급하게 받았는데 이때 췌장암 초기라는 사실을 빨리 알았기 때문에 이제 치료에 전념을 할 수 있었다. 너무 고마운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눈에 선한데요. 그래요. 그 이후에 완치 후 호전 중이라고 했지만 이 같은 비보가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더욱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최진봉 교수님, 변희봉 씨 하면은 뭐 국내 대표 배우, 국민 배우, 또 원로 배우, 그리고 사실 선굵은 연기로도 많은 호평을 받았던 그런 배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그러니까 이 배우로서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네.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긴 그런 역할도 많았고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모습도 있었고, 아까 마지막에 보였던 이 괴물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분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강직함을 보여주고,
또 다른 가족들을 사랑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사람들한테 큰 어떤 감동을 줬던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변희봉 씨 같은 경우 원래는 성우로 데뷔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DBS라고 동화방송이 예전에 오. 있었습니다. 1963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되자마자 처음으로 성우 일기를 뽑았어요. 그때 성우 일기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요. 성우로 활동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1966년에 MBC로 성우로 다시 또 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MBC에서 성우 활동을 하시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배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 배우로 처음에는 활동을 많이 하셨었고요. 그리고 나서 드라마, 영화까지 넘어오셔서 우리에게 사랑받는 정말 배우계 어른이라고 할 수 있죠. 드라마는 허준, 다모 이런 드라마에 출연하셨었고 솔약국집 아들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었어요. 그리고 영화는 아까 우리가 봤으면 살인의 추억 그리고 뭐 괴물 이런 영화에도 출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전에 출연하셨던 영화가 양자 물리학이라는 영화가 2019년도에 있었는데 그 영화에 마지막 출연하셨고 사실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출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병이 지금 아이고. 발견이 됐거든요. 그때 치료 때문에 결국 출연을 못 하셨고요. 그리고 원래 기생충에도 출연을 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봉준호 감독의. 근데 이제 병세가 좀 악화되시고 치료가 필요해서 결국은 거기에도 출연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웃음도 주고 감동도 줬던 우리 선생님이 이제 작고하셔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죠. 그분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슬픔에 잠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우 출신이셨군요. 어쩐지 변희봉 씨의 연기를 보면 그 목소리에서 뭔가 느낌 울림도 굉장했는데 성우 출신이었어요. 60년 넘는 연기 인생. 그런데요. 최근에는 봉준호 감독과의 이 인연으로 유독 그 작품 많이 출연해서일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변희봉이가 칸 영화제에 참석을 하고 별들의 잔치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죠. 제가 칸에서 한 얘기가 70도 기운 고목나무에서 꽃이 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야, 역시 배우는 배우예요. 저렇게 뭔가 이 소감을 표현하는 70도 기운 고목나무에서 꽃이 핀 기분. 어떤 기분을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글쎄요, 별들의 잔치에 다녀오셔서 감회가 깊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하겠다고 그때 소회를 밝히셨는데 변희봉 선생님이야말로 별이시고 깐느만이 아니라 뭐 헐리우드에 가셔서 마땅한 연기자였다 생각합니다. 시청자로 혹은 관객으로 배웠던 변희봉 선생님의 연기는 머리카락, 목소리, 눈동자, 꾸부정한 허리 모든 것으로서 그 역할을 잘 표현해 주고요. 특히 제가 감사했던 건 심술구준 노인이 아니라 믿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의 모습을 드라마나 스크린에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분명히 또 다른 별로 하늘에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참 뭐 변희봉 씨 별세에 대해서 많은 연예계 후배들 또 선배들 동료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또 한 분의 이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바로 중견 배우 노영국 씨 소식인데요. 노영국 씨도 갑작스럽게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노영국 씨는 현재 새 주말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도생에 출연 중이었는데요. 이 드라마 측에서는 이 갑작스러운 비보 때문에 유족들이 아주 큰 슬픔에 빠져 있다. 장례는 가족, 친지들과 동료, 선후배들이 참석해서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드라마가 10회차까지 지금 촬영을 마쳤는데요. 지난 주말에 첫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촬영을 마친 방송부는 재촬영 없이 예정대로 방송을 한다고 했고요. 대체 배우 투입은 고인의 추모가 끝난 후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청자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만나고 있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비보의 안타까움이 정말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드라마도 출연했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MBN의 특종세상에도 최근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뵙는다 반가워도 많이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진짜 갑작스럽네요, 진짜. 네, 팬분들이 이
비보를 참 믿기 힘든 사실이 또 하나 있는 것이 일단 노영국 씨 같은 경우에는 데뷔를 1974년도에 이 M본부 MBC 공채 탤런트 7기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TV를 켜거나 아니면 우리가 극장에 가서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세월이 무려 50년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이 더욱 짙은 것 같고요. 드라마 수사반장 그리고 빛과 그림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여명의 눈동자 그리고 태종 이방원 등 굉장히 많은 작품을 통해서 뭐 주말극, 뭐 미니 시리즈 할 것 없이 참 큰 활약을 펼쳤던 네. 배우인데요. 1988년에는 또 앨범을 낸 이후로 연기자뿐만 아니라 가수로서도 굉장한 활약을 펼쳤어요. 네. 가장 최근 앨범이 2019년까지 신곡을 냈었거든요. 네. 4년 전까지 가수로도 굉장한 이 신곡 열정이 있었을 정도로 연예계 생활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엔터테이너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저 화면이에요. 저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MBN의 특종세상 때 나와서 그 두 따님과 또 잘 지내는 모습.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박성배 변호사님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가족분들이 얼마나 진짜 상심이 크고 놀랐을까요? 고 노영국 씨가 배우 서갑숙 씨와 1988년에 결혼해서 1997년에 이혼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재혼을 했는데 서갑숙 씨도 전 남편인 고 노영국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랐고 오늘 아침에 알게 돼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일단 두 딸이 아빠한테 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고 노영국 씨와 왕래를 지속해왔는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문제로 의논이 필요할 때는 의논을 하면서 지내왔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연락을 나눈 적이 없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같은 날 하늘의 별이 된 두 연예계 거목입니다. 정말 그 국민에게 주셨던 그 웃음과 눈물 아마 많은 분들이 계속 간직하며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두 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세상에 조용하던 마을 전남 영암에서 세상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15일 오후 한 4시쯤이었습니다. 네. 한 주민이요, 주택가에서 주택 창문에 피가 보인다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이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집안의 온 가족이 숨진 채 발견이 어머, 된 겁니다. 세상에. 부엌이 딸린 작은 방의 거실 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50대 부부가 발견이 됐고요. 안방에서 20대 아들 3명입니다. 29살, 26살, 또 23살인 아들 셋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저곳이 사건 현장이 일어난 그 집과 주변 마을인데 여러분 영상만 봐도요. 그냥 평화롭고 겉으로 보기엔 그러잖아요.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이잖아요.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데 어쩌다 이런 끔찍한 그런 강력 사건이 일어나는 거 솔직히 이거 지금 보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외부에서 누군가 지금 침입하거나 그런 강력 사건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실내에서의 살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 범행 도구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에 회신되는 부검 결과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사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일단 이 사건 주택 출입문이 잠겨 있는 등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내부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싱크대에서 농약 한 병과 흉기 한 점이 수거됐습니다. 혹여나 흉기에서 제3자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아직까지 제3자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유서가 존재하는가? 편지나 쪽지 등 형태로 남겨진 유서 등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경찰은 이른 가족들 내부에서 벌어진 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세상에 일단은 외부 침입 흔적은 없어요. 유서조차 없어요. 뭔가 알 실마리는 지금 없는 상황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 그러면 그때 벌어졌을까요? 최전문 교수님 세상에. 그래서 지금 이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이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0대 남성이고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남성이에요. 그리고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은 아이들을 기르는데 이제 전업주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농사를 특별히 도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50대 남성이 주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리고 있고 자식이 아들 셋이 있는데 이 아들 셋이 다
자폐와 지체 등의 중증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20대군요, 아들 예, 셋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아이들이 이제 20대니까 크잖아요, 등치는. 근데 엄마의 손길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니까 집에만 계속 있어야 되는 세상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이제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웃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을 많이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암읍 새마을 지도자로 뽑혀서 현재까지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옆에 가정에서 뭐 농기가 고장 나고 그러면 가서 고쳐주고 이런 일을 했던 분이래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뭐 옆에서 누가 요청을 하면 선뜻 달려 도와준 것이 늘 있었다고 하니까 세상에. 마을에서는 저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좀 착한 사람, 많이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체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사실뿐이나 뭐 그런 그렇게 반응이었나 봐요. 맞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주변에는. 주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런 반응이 많아서 네.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어허.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집안이고 그랬던 가정이다 보니까 이번 일에 많은 분들이, 많은 주민분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박성매 변호사님, 1차적으로 경찰이 현장을 들여다보았을 거 아닌가? 지금 혹시 이 숨진 가족들에게서 뭔가 특징적인 게 좀 드러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과수가 어제 경찰에 1차 부검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가장인 50대 남성은 약 동물사로 보이고 50대 아내와 20대 아들 3명은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경찰은 김 씨가 가족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음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CCTV와 관계인 탐문 등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4명이나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간단하게 수사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원한 관계, 금전 거래, 사망자들의 행적 등을 두루 살펴보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일가족이 5명 일가족이 지금 모두 숨진 채 발견됐고 1차 부검 결과 가장인 50대 남성은 흉기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약동물사, 약물에 의한 동물사로 보인다는 거예요. 약동물사. 그렇다면 자, 주민분들이 보기에는 아주 평화롭고 그런 가정이었고 그 가장은 평소에 다른 사람의 일도 선뜻 도와주는 그런 착한 분이었단 말. 어쩌다 지금 이런 끔찍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평소 이 집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주변 분들 증언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5 가족이 한꺼번에 이렇게 사망이 이런 건 극히 드문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범행 동기는 경찰에서 이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소 우리가 모르던 뭐 내밀한 게 있었을까요, 이 집에?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지난 4일에 이 50대 남성 아버지가 다른 마을 여성을 상대로 한 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성범죄 혐의요? 네, 새마을 협회도 참석했지만 어쨌든 다른 어머. 마을 여성으로부터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아마 고소를 당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13일이 바로 사건 당일보다 이틀 전이죠. 남성은 경찰에 출석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5일로 출석을 하겠다라고 일정을 조율했어요. 그래서 5일날 가겠습니다라고 한 상태에서 지금 그 사이에 이런 변이 일어난 거죠. 어머 세상에. 아니 그러면 네. 물론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만 지금 다른 마을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 혐의인지는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혹시 지금 이걸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혹시 이번 일가족 이 끔찍한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점을 경찰은 일정 부분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진술을 이제 아무래도 주변 분들 진술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일가족이 다 지금 사망한 상태라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얘기나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하. 근데 이제 이 50대 남성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극심한 스트레스를 토로를 했다고 해요.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게 사실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성범죄 연루돼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경찰 수사를 앞두고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경찰이 주변인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고소된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부인이 알게 되면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겠다라고 했다는 말을 경찰이 주변인의 진술로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주변의 진술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내용이 일단 경찰이 진술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관성에 대해서도 경찰이 지금 수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설명처럼 박성배 변호사님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석연치는 않아요. 왜냐면 보세요. 물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사실관계를 다퉈볼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달 5일 출석하겠다 해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고소된 사실 이 부분이 석연치 않아요. 고소된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면 혐의가 입증됐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고소된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면 절대 안 되며 만약에 부인이 알게 되면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하겠다. 이 부분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고소된 사실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가족들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도 있다. 이걸 암시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승배 변호사님. 경찰이 일단 주변인 탐문 과정에서 이른 확보한 진술로 보이는데 다소 피약이 있습니다.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충분히 있습니다. 고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다. 지나치게 비약이 이어졌다는 감이 없지 않아서 과연 이 진술 하나만으로 모두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경찰이 앞으로도 탐문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관련자들 진술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범죄 성립 여부도 아직까지 논단할 수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범죄로 스트레스를 받은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목에서 상당히 절망감을 느꼈는지도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주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다면 그 순서는 안타깝지만 아내 먼저 살해하고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20대 아들들 3명을 연이어 살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상에. 그 과정에서 과연 트리거,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는 석연치가 않아 보입니다. 충분한 수사가 이어져야 하고 다수가 사망한 사건에서 간단히 누군가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그대로 종결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 보도되지 않은 경찰의 충분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것이라 믿습니다. 이 부분은요. 차분하게 경찰 수사를 지켜볼게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여기에 가려져 있는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차분하게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주말까지도 단식을 이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결국 오늘이 9월 18일이니까 단식이 19일째 만에 결국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한계가 계속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제 입원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지자들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 최고위원들도 강제 입원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한사코 마다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침에는 제가 적어도 대표실에 불려 들어갔을 때는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였어요. 상황을 저도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복잡한 게 저도 경황이 없는 상태여가지고 이재명 대표께서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 조치를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의료진들의 소견입니다. 앞서 화면만 보더라도 이담 아나운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결국 오늘 오전 7시 10분에 이제 119 구급대에 의해서 긴급 후송이 됐습니다. 병원으로 갔어요? 네. 네, 지난달 31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사과와 쇄신 그리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중단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시작했고 19일째였습니다. 이 모습인가 보니 오늘 아침에 네.
병원으로 가고 어제도 있습니다. 사실 119 구급대가 출동을 했었고요. 네.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할 거다라면서 입원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6시 55분쯤에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진을 호출했고 다시 119를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요, 탈수 증상이 있었고 정신이 혼미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단식 19일째인 오늘 아침 거의 오전 7시가 다 된 시점에 결국은 119에 의해서 병원으로 긴급하게 옮겨졌는데 처음에는 최정화 기자님 국회 인근에 왜냐하면 국회에도 병원이 많잖아요. 네네. 국회 인근 병원이 아니라 지금 병원을 옮겼다 그래요. 왜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쯤입니다. 국회 인근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의도 이 성모병원에서 일단 응급 처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제일 국회에 가까운 큰 병원이 저기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후에 어디로 갔냐? 이 중랑구의 녹색병원이라는 곳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밝혀졌는데요. 네. 이동이 된 이 녹색병원 같은 경우에는 단식 치료에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이 일단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치료를 뒷받침할 만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단식으로 인한 이 굉장히 신체적 저하에 있어서는 이 병원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일단 결정적으로 이 병원으로 가시라라고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그곳에서 현재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의료진 소견을 한번 보시면요. 네. 장기간 단식으로 장기가 상당히 손상됐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곳이 저 녹색병원이라는 곳이 의료진이 단식을 했던 분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의료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이랍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위급한 상황은 넘겼고 하지만 아직은 기력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의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물론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하시라 요청을 했었잖아요. 일단 병원에 오늘 아침에 병원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반응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보였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떤 경우든 제1야당 대표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합시다. 과거 여의도에서 있었던 단식은 뚜렷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서는 그런 대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 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일단은 건강을 회복하시라. 그러니까 쾌유를 빈다는 메시지도 전하면서 그래서 몸이 좀 추슬러지면 만나서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님? 일단 김기현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맨 마지막 말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부분일까요? 과거 여의도에 있었던 당시는 뚜렷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지만 이번은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 리스크만 부각됐다. 이런 표현을 왜 부각시키는지 단식이 모르겠어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강을 추스리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대화도 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말을 들어오면 이 단식이 명분이 없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단식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니까 대화의
어떤 물꼬가 트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점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당장 아마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 것 같고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제가 한번 예측해 본다면 19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로 옵니다. 이 9.19 군사합의 관련된 그 기념식 참석차 오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식을 또 만료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분들 지금 단식을 좀 중단하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본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려는, 그러니까 링거를 물론 꽂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은 먹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제 많은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단식을 좀 중단하려고 요청을 할 것 같고, 네. 그게 좀 받아들여지면 또 며칠 안에 중단도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도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단식은 계속 병상에서 침상에서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가 시위를 했습니다. 한번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내각 총사퇴하라. 한덕수 총리 즉각 해임하라. 정권이 끝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저 장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굵직굵직한 단어, 표현들이 들리네요. 박성배 변호사님. 상당히 격앙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오늘 청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청구는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해서 백현동 쌍방울 대국 송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수사 결과 배임, 뇌물이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민간업자가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고,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건강이 악화된 상황인데 이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는 체포동의안 가결, 표결에는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질병이라면 구금이 피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선택에 따른 단식이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 회복 후 구금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결국 관건은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로 보이는데 네. 혐의가 인정된다면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검찰의 주장과 피의자 측 항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에 사활이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에 대해서 최재mon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은 있을 수 있지만 말을 아낄 필요가 있어요. 저렇게 마치 그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물론 피의자지만 범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단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별로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담담하게 네네. 법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단식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하면 끝날 문제를 네.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면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아마 체포동의안이 25일쯤에 국회에서 상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21일 날 아마 보고가 되고 25일쯤에 아마 표결에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개인 의원들의 어떤 판단에 맡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5일 날 표결과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할지 좀 글쎄요 고민이 될까요? 한번 이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꿔볼게요. 가창력도 유전인가요? 물어보면 이당 아나운서 뭐라고 답을 하세요, 혹시? 일단 외모는 유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모님 얼굴 그대로 닮았거든요. 예쁘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또 근데 음치거든요. 아하. 부모님 탓을 하고 싶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요, 제가 오늘 봤는데 이 우월한 가창 실력이 아주 그냥 빼닮은 모자가 나오거든요. 네. 심지어는요, 아들이 가수인데 아들보다 어머니가 노래를 더 잘하시는 것 얼마요? 같더라고요. 어머니들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세요. 아하. 떨린다면서 손을 꼭 잡고 나왔는데요. 네. 한 모자의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 하늘에 구름이나 될까 너 있는 그 먼 땅을 찾아 나설까 사람아 내 하나의 사람아 대박 사건입니다. 혹시 유인경 평론가님, 김중희 씨 어머니 혹시 80년대 가수셨나요? 아니시랍니다. 어머! 근데 저 노래가 참 쉬운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이 사연이 너무 뭉클했어요. 그 모자가 물론 그렇지만 김중현 씨가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20대부터 40년 동안 자식들만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고. 일만 하셨다. 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어머니를 일 그만두게 하고 싶은 것이 세상에. 자기의 꿈이자 바람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또 어머니는 아들에게 또 애틋한 마음 밝혔습니다. 중현이가 3살 때 아버지를 잃어서 아이고. 중현이는 아버지란 존재를 알지 못한다. 다른 아들들이 아빠 손잡고 지나갈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미안하다고 한 마음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 그랬는데 네. 효자인 김중현 씨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래요? 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머나. 왜냐하면 엄마가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해주셨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목소리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답고 네. 그래서 결국 노래가 부르는 모습까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김중현 모자의 노래가 많은 팬들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네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손잡고 무대를 꾸미기 이번 처음이 아니래요. 지난번 게요 대박 났죠.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대요.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 순 없겠지 너무 잘하신다. 목매어 애타게 불러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진짜 대박이십니다. 옆에서 유인경 평론가님이 잔잔하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머, 기교도 없는데 잘 부르시네 라고 정말 하셨어요. 진짜 아마 모든 분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 못지않게 가창력을 뽐내는 어머니가 또 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방금 부른 이 김중현, 정요심 모자가 이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고도요,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모자가 정말 노래를 잘하거든요. 어허. 이 영상까지 보시면요, 아마 가창력은 유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음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라면서 이런 노래까지 선보였습니다.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합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와,
진짜 근데 최재봉 교수님 엄마와 이런 무대가 아들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 엄마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렇게 공개된 무대에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네. 두 사람의 호흡이 너무 잘 맞았고요. 사실은 저 노래의 가사는 부부간의 사랑이나 연인 간의 사랑을 표현한 노래인데 저 어머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못난 나를 만나서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들이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의 부모를 만났으면 더 성공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아픔이. 근데 오늘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저 장면에서 아들에게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박민수 군은 엄마의 그 사랑 때문에 맞아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래로 효도하는 모습 지켜볼게요. 오늘 클로징은요.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김승창 님이 제게 직접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며칠 전 광주에 출장을 갔습니다. 지역분의 추천으로 무등시장 근처 암소 한우 생고기 전문점에 들어갔어요. 한참 만나게 먹고 있는데 귀에 익은 샤우팅 소리가 들렸어요. 글쎄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뉴스파이터를 눈이 빠져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앵커 젊었을 땐 더 잘생겼어요 했더니 어떻게 하세요? 저랑 같이 언론사 공부했거든요. 우와! 이런 인연이! 덕분에 서비스 요리도 마음껏 대접받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승장님 잘 계시죠? 네. 광주의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광주 가면 꼭 들를게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